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작년 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신혼희망타운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서울 쏠림 현상을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오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신혼희망타운은 교육, 안전,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인데요. 일단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출퇴근이 편리하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입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나 이런 육아시설들이 확충이 된 단지 설계, 그리고 세 번째는 수납 공간을 확충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처음에 둘이서 입주를 했다가 아기를 낳고 살게 될 때 가족 구성원이 변화함에 따라서 집안 환경도 조금 바꿔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내부 설계도 좀 특별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신혼희망타운의 평형은 어떻게 되죠? 예, 평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 구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6제곱미터는 드레스룸, 팬트리가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제곱미터도 드레스룸, 팬트리,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룸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룸과 드레스룸은 확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는 2022년까지 주택수를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위례 신혼희망타운에 약 500세대 정도 공급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평택 고덕에 약 890세대 정도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이 될 수 있는데요. 분양형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에 이제 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는 혼인 2년 이내에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혹은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대상이 되고요. 가점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소득,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그 가점을 매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에서 이제 경쟁이 돼서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신혼부부의 기준에 적합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고요. 그럼 2순위 경쟁에서는 이제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까지 포함하여 가점제를 매겨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임대형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형식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국민임대 형식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차이는 국민임대가 행복주택보다 좀 더 소득 수준이 강화되어 있고 또 그 가점도 국민임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그 차이를 구분하실 때 내가 이제 소득이나 가점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 국민임대도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선발을 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무주택 기간 그리고 저축 납입 횟수 이런 것들이 길고 많을수록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형 같은 경우에 시세는 주변 대비 최소 60%, 최대 80%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또 일반 아파트보다는 또 입주하기에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입주 자격 등 관련해서 OX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같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희망타운은 국민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형으로 공급될 수도 있고 임대형으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형 같은 경우는 내 집, 말 그대로 내 집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임대형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평택이나 위례 같은 경우도 분양형 물량이 있었고 임대형 물량이 있었고요. 임대는 행복주택의 기준으로 선발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공공아파트처럼 자산 기준이 있는지? O, X. 분양형의 경우에는요, 월평균 우리 기준 소득 120% 이하, 맞벌이일 경우에는 13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고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혹은 토지, 건축물, 뭐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런 임차 보증금, 임대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 이하의 기준이 있고요. 임대형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기준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자산 총 2억 4,4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역시나 소득 기준도 월평균 기준소득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110%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한다? B. 분양형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임대형은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무주택 자격,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임대로 살다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은 미리 LH에 공지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언제쯤 나가게 될 건지를 먼저 알려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신혼희망타운의 대상은 3년 내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B.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고요.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예비부부의 경우 분양형은 공고를 넣은 다음에 1년 이내에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요하지 않다? B. X입니다. 분양형, 국민임대형 같은 경우 저축 납입 횟수가 가점 계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혼희망타운은 아파트 투유가 아닌 LH 청약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의 경우 최대 30년간 1.3% 고정금리로 70%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형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최저 연 1.2% 최대 10년간 대출이 가능한 우대 조건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일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신혼희망타운.com에 들어가시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정부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